안녕하세요, 올렉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용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나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올해만 30% 하락을 했고 작년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상태죠. 현재 가격은 딱 1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왔고 작년에 꾸준히 수량을 늘리시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마이너스 구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분들은 이미 손절을 하셨고 더 이상 이 중국의 2차 전지는 희망이 없다. 결국엔 알리바바와 같은 꼴이 날 것이다 등 손절의 아픔을 날이선 말들로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3조 원이 넘었던 시가총액이 2조 원대까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의 시총은 3조 2,991억 원으로 다시 3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만 1,500억 넘는 순매수가 이어진 것 같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자, 중국 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감과 실적 하락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차이나 전기차 ETF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가 매수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구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을 다 유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물타기 할 돈도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조정폭이 그만큼 상당히 깊었다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반등을 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중국 봉쇄 조치의 해제 여부에 따라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2020년 12월 11일 상장을 하고 첫날 1035원이었는데요. 작년 11월 고점은 2725원까지 찍으면서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더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 ETF의 이 구성 종목 중에서 CATL이 대장주이고 이 CATL과 거의 유사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차이나 전기차는 2020년 12월 11일 상장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상장을 한 CATL의 지난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현재 차이나 전기차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또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20년 12월 11일 차이나 전기차가 상장을 하던 날 CATL의 주가는 266.56 위안이었습니다. 그 뒤로 차이나 전기차가 폭등을 한 것처럼 CATL의 주가 역시 687 위안까지 폭등을 하죠. 자, 물론 지금은 CATL 역시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차이나 전기차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건 CATL의 지나온 차트인데요. 2020년 초 이 팬데믹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중국에서 정말 빠르게 이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CATL을 비롯한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이기도 하죠.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체들, 특히 BYD, 간펑 리튬, 그리고 최근에 편입이 된 션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 이 시기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돈으로 경기를 부양했었기 때문인데 대부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었고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인 이 공급망 위축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그런 정책들이 하나둘 끝이 나면서 주가에 낀 거품 역시 거치게 되면서 주가 조정이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국은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중국 경제의 이 30%를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 봉쇄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겪게 되면서 공장이
멈춰버린 거죠. 자, 기업들의 단기 실적 부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까지 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 또한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CATL의 주가 하락은 1분기 실적 부진과 다가올 2분기 실적 부진까지 모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난 1분기 CATL의 매출액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매출은 153%나 늘었는데 순이익은 24%나 감소를 했다는 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여파인 것 같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마저 우려스러운 건 역시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점이겠죠. 특히 상하이는 CATL 공장과 함께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 니오, 샤오펑 등의 공장도 모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CATL의 2분기 실적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관련 구성 종목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하이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외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들 기업들의 실적은 다시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적인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 그리고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는 변함이 없죠. 배터리 기업들의 이 매출액 증가를 통해서 산업의 이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이들 기업의 캐펙스 확장 계획만 봐도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 이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이 주가 조정과 하락은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로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 1분기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이 점유율을 보시면 CATL이 35%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은 15.9%로 2위를 차지했는데 1위인 CATL과의 격차가 작년 동기 대비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자, 작년에는 1, 2위 간 점유율 격차가 6.4%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는 거의 20% 가까이 벌어진 거죠. 자, 그 외에도 BYD, CALB, 고시엔, 이브에너지 등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지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26.3%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을 합친 54.4%와 비교해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중국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자, 빠르게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왜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 ETF를 좋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를 좋게 보고 있지만 차이나 전기차만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한 비중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해 가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의 이 2차전지 관련 투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중국 시장의 비중이 높은 CATL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이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 중국을 제외한 지난 1분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32.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CATL은 16.6%로 3위를 기록했죠. 4위인 SK온과 5위를 차지한 삼성 SDI 역시 14.6%와 8.3%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중국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배터리 3사 비중이 더 높다는 말이겠죠. 사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최대 단점이자 리스크가 바로 이 점이기도 한데요.
중국 내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이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 역시 함께 빠르게 성장해 올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완만한 성장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확장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CATL이 아직까지는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3위에 불과하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126.7%로 작년 대비 2배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CATL의 해외 첫 번째 공장이 올해 안에 독일에서 가동이 될 예정이고 북미 지역에서도 공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발빠르게 모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성장 역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특히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이 테슬라 모델 3가 유럽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벤츠의 EQA와 BMW의 iX3 등 순수 전기차에도 이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이 배터리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생산했지만 수출을 통해서 이 해외 글로벌 점유율을 늘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자, 우리가 한국 시장과 함께 중국 시장 역시 가져가야 하는 것도 배터리는 이 두 나라에서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 등 세 개의 시장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데요. 자, 중국 시장은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건 유럽과 북미 시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높죠. 특히 미국 시장은 이 바이든 정부의 탄생 이후로 빠르게 이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전기차의 핵심인 이 배터리 확보를 위해서 중국 이외의 이 경쟁 업체인 한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자, 북미 배터리 3사는 미국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과 이 배터리 합작 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이 캐펙스 확장을 통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과 또 다른 확장을 통해서 이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이 반도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GM과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그리고 자체 생산법인까지 합쳐서 2025년까지 계획된 투자가 완성이 된다면 북미에서만 200GWh 규모의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 정도 규모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 25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SK온 역시 단독 공장뿐만 아니라 포드와의 합작을 통해서 총 생산 능력이 129GWh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부터 안정적인 공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연산 23GWh 규모의 이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성이 어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국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꼭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액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의 가격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앞으로 이 소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2차전지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이 광물들의 채취도 가능하지만 그런 광물들의 소재 가공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성장성이 무서울 것 같은데요. 현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구성을 보시면 어떤 광물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중국은 또 어떤 점이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NCM으로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고 있고 NCMA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모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LFP 배터리가 있는데요. 리튬, 인산, 철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원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물로 구성이 되면서 가격이 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 광물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코발트를 제외한 니켈 망간과 리튬 망간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는데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광물로 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죠. 자, 특히 하이니켈로 불리는 NCM811이나 구반반과 같은 양극재 역시 밀도가 높은 이 니켈의 함량을 늘리면서 비싼 코발트와 같은 광물을 줄일 수 있어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 배터리 성능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망간은 중국에서 독점 가공과 정제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세계 망간 매장량의 80% 이상은 남아공과 가봉 등 이 아프리카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양극재에 쓰이고 있는 이산화망간과 산화망간 등은 모두 중국의 가공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광물을 들여와서 가공 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망간 광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 작업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점점 늘어나는 이 대중 망간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앞으로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안정적인 이 배터리 셀 공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중국은 2차전지 셀과 소재 부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그 원자재에 대한 공급과 확보까지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산업을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아직 본격적인 성장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성장해 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 자리를 잡아왔던 것처럼 2차전지 산업 역시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하고요. 50%나 혹은 100%의 수익에 매도하기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가져갈 만큼 이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